3월 13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을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반미 자주화 그리고 재벌 기득권과의 어떤 유착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노무현 정권 당시에 외교부 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주요 외교부 직원들이 경질되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외교부 장관으로 보냈던 사람조차 경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시종일관 긴장관계를 유지했고요. 아슬아슬하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균형자를 차치하면서 친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북한과의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매우 흐트려 버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싫어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문재인 대표가 이 미국의 노라는 발언을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했다 안 했다 시비가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의 노라는 발언은 그날 인터뷰 당일날 한 말은 아닙니다. 자, 미국의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인터뷰 당일날에 한 말은 아니지만은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할 때 이 문 전 대표의 당일날 인터뷰 내용과 이전에 문 전 대표가 했던 발언이나 문 전 대표가 낸 책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담는다고 사전 조율에 합의하고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도되니까 문재인 대표 측에서 녹취록이 있다. 당일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미국을 친구로 지칭하며 한미 동맹은 우리의 외교의 근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미국에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직접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그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녹취록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한미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가야 된다. 보도에 나왔던 노라는 발언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 전 대표가 자, 최근에 발간한 대담집에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 342페이지에 나는 친미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노라고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친구라고 한 대목은 1월 2일자 중앙일보 설문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답한 대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욕타임스 관계자 말대로 노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 그가 그런 발언을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담기로 했는데 왜 난리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캠프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뉴욕타임스 주장을 인정하면서 인터뷰 내용이 문 전 대표의 평소 소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항의할 생각이 없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보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사실관계 참고용으로 언론에 알린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녹취록 공개도 정말 웃기는 꼴이지만 자, 진짜로 심각한 부분은요,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가 시작된 것을 거론하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기정사실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는 것 같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어가요.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누가 사드 배치를 서둘러서 선거에서 이슈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까? 황교안 대행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까? 제가 어제 문 전 대표가 미국이 사드를 가지고 한국 선거를 이슈로 만들라 한다고 문 전 대표가 말한 것이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전직 의원 한 분이요, 어떻게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무지한 이야기를 하느냐, 무지한 이야기를 하느냐,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게요, 흔히 센 사람이 나오면 제가 반박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하는 토론이 사실은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요, 사드 배치는 미국이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배치해달라고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사드를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한 2년을 말을 안 하고 빙빙 돌렸습니다. 2014, 2015, 2년을요. 그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도 진행된 것도 그리고 이 논의 과정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NCND로 나갔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5년 9월 3일입니까?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다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고 하고 난 뒤부터 미국 쪽에서 강압이 들어오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서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북핵 실험이 있은 직후에 사드 배치를 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지요. 자, 그러면 사드 배치는 미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무기든 한국 측에 통보하고 갖고 오는,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이 자신을 지키는 무기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는 가타부타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반의 조약이나 소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드를 갖고 오는 쪽의 결정은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기정사실로 만들어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는 것 같다라고 말한 부분은 미국이 그렇게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슈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 상황을 조성하려고 한다라는 뉘앙스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갖고 오는 주체가 미국인데 누가 그걸 갖다가 조기 배치를 서둘러서 정치적 이슈를 만든다는 겁니까? 한국이 빨리 땡깁시다 한다고 빨리 배치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럼 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북한의 무자비한 독재 체제를 싫어한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에 이어진 제재 기조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서 보다 덜 대결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 집권 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10년간 이어진 제재 기조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의 핵심 원인 1번, 중국이 식량이나 오일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두 번째, 중국이 여러 회사들을 통해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물자를 대주었다. 세 번째, 중국이 제재에 참여하는 척 흉내만 내면서 북한의 광물이나 북한의 노동력, 또 북한과의 여러가지 밀무역을 단속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제재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네 번째는 한국이 개성공단 등을 통해서 여전히 북한에 돈을 지급해왔다. 이겁니다. 이래서 제재가 효과가 못 거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기술은 점점 발달해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중국에도 너네 우리 사드 배치가 시비 걸지 말고 북한에 대한 제재나 제대로 해라고 중국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지원을 개성공단 등 금강산까지도 그때는 있었고 개성관광도 있었죠. 또 노무현 정권까지는 활발한 이 남북 간의 물자 교류도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 뒷돈도 줬습니다. 야권이 집권할 때는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그걸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왜 제재가 효과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문재인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우리 민족의 일부로 포용해야 하며 이까지는 누가 반대합니까? 싫든 좋든 김정은은 그들의 지도자로 우리의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북한 동포를 탄압해서 학살과 또 그들을 기아와 또 그들을 강제 수용소와 이런 쪽으로 내어몰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김정은이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는 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부분은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학대하는 한마디로 독재자라고 정의하고요. 이런 김정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재 부분이 왜 비효율적인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또 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이 자세가 바뀐다면 대안은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대안은 김정은이 북한 정권하고 하지 누가 북한의 일반 국민하고 합니까? 지극히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이렇게 당기면서 여기에 방점은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비난한 것을 빼고 보수 정부가 한 게 무엇이냐? 한 게 있죠. DJ 노무현 정권에서 해이해진 북한에 대한 이 경계 태세와 또 국정원이 간첩을 아예 안 잡는 이런 행태, 통진당 해산에 관한 부분, 국가보안법을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지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친북, 종북을 말하던 세력들에 대해서 단속을 좀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에 가면 그가 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필요하다면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지만 제재의 목표는 북한을 핵심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 제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인데 무슨 협상 테이블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문 전 대표는요,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문재인과 인터뷰를 하느냐? 좋아서 인터뷰하겠습니까? 자, 미국 조야에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자, 여기에 그냥 진보라는 말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친근하게 접근하는, 요까지 이야기하면 저한테 말 안 하겠지요. 친북적이거나 종북적인 이라면 저한테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항상 앞에 조금 칭찬하는 척 하더니만 실망했다 하면서 주절주절 길게 쓰셨던데요. 문재인에 대해서 종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종북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제가 말한 말 중에서 일부를 떼서 장난을 칩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이 친북, 종북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예? 증거는 없는데 내가 그를 종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문재인은 종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는 이 방송에서 문재인은 종북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문재인이 종북이라는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문재인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게 하고 북한을 항상 우선시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친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있을 수 있다고. 부친이 이북 출신이라 그런 것인지 문재인이 학교 다닐 때 데모하다가 깜빵에도 가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뒤에 문재인을 움직이는 어떤 운동권 출신 멤버들이 문재인의 의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그 원인을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세나 태도에서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이 방송에서 종북이다라고 친북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방송은 소송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층들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왜 나보고 모든 총대를 다 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일종의 이것도 대한 언론으로서 언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 후보의 성향이 북한에 우호적이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자기는 미국에 넣으라고 하겠다고 한 부분은 마치 미국에 예스라고만 했던 정권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요. 미국이 안 갔으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꼬였는데 어떻게 예스라고만 했습니까? 자, 무조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놓으라고 해야 될 문제가 있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나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 학대, 그 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놓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자,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이 놓으라고 할 수 있는 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놓으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한미관계에만 놓으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자, 문 후보는 자, 자신이 당선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겠다. 전시작전권은 환수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MD 참가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진당 해산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즉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자. 통진당 해산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자, 문 후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 전에요.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문 후보의 그 이념적 의식은요. 지속적으로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와 관련해가 공연히 녹취록 공개했다가 망신당했는데요. 그런 일 하기 전에 본인의 이 미국에 대한 의식, 중국, 북한에 대한 의식이 좀 잘못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친구로 하고 한 대목은 1월 2일자 중앙일보 설문에 한국의 가장 중요한 친구라고 답한 대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욕타임즈 관계자 말대로 노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 그가 그런 발언을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담기로 했는데 왜 난리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캠프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뉴욕타임스 주장을 인정하면서 인터뷰 내용이 문 전 대표의 평소 소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항의할 생각이 없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보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사실관계 참고용으로 언론에 알린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녹취록 공개도 정말 웃기는 꼴이지만, 자, 진짜로 심각한 부분은요, 문 전 대표가 녹취록이 있다, 당일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미국을 친구로 지칭하며 한미 동맹은 우리의 외교의 근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미국에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직접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그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녹취록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한미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가야 된다, 보도에 나왔던 노라는 발언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 전 대표가 자, 최근에 발간한 대담집에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 342페이지에 나는 친미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노라고 할 줄 아는 외 (3월 13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을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반미 자주화, 그리고 재벌 기득권과의 어떤 유착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외교부 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주요 외교부 직원들이 경질되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외교부 장관으로 보냈던 사람조차 경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시종일관 긴장관계를 유지했고요. 아슬아슬하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균형자를 자처하면서 친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북한과의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매우 흐트려 버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싫어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문재인 대표가 이 미국의 노라는 발언을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했다 안 했다 시비가 있어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의 노라는 발언은 그날 인터뷰 당일날 한 말은 아닙니다. 자, 미국의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인터뷰 당일날에 한 말은 아니지만은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할 때 이 문 전 대표의 당일날 인터뷰 내용과 이전에 문 전 대표가 했던 발언이나 문 전 대표가 낸 책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담는다고 사전 조율에 합의하고 이루어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도되니까 문재인 대표 측에서 사드 배치가 시작된 것을 거론하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기정사실로 만들어서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려는 것 같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에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어가요.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누가 사드 배치를 서둘러서 선거에서 이슈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까? 황교안 대행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까? 제가 어제 문 전 대표가 미국이 사드를 가지고 한국 선거를 이슈로 만들라 한다고 문 전 대표가 말한 것이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민주당을 대표해 나온 전직 의원 한 분이요, 어떻게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무지한 이야기를 하느냐, 무지한 이야기를 하느냐,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게요, 흔히 센 사람이 나오면 제가 반박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서 하는 토론이 사실은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요, 사드 배치는 미국이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배치해달라고